네, 오늘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청와대 출신, 검찰 출신, 외교부 출신, 통일연구원 출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처음에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간첩 혐의로 일부가 구속됐는데 이들에게 구속영장도 발부됐죠. 그 구속영장 내용이 여하의 조간신문에게 입수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북한이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정치 현안마다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령을 내렸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이 시간에서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지령을 이들이 어떻게 받았고 어떤 지령이었는지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21세기 2021년 지금도 북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개입을 합니다. 문재인 국정원과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항의를 할 법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지령, 구속영장 속의 활동 내역, 북한의 문화교류국, 과거 2259이라는 곳,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조직이라는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이들이 만든 이름입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2017년 6월 지난 5월까지 정기적인 활동비를 지급했고 암호화된 지령문을 총 84차례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대북 보고를 했다는 내용인데 지령 내용이 뭔지 살펴보시죠. 2019년 3월 12일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에 반미, 반트럼프 감정 확산 활동을 조직하라. 6월 22일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을 참패로 몰고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라. 10월 20일 조국 장관 사퇴는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책이다. 라는 내용을 설파하라 등등의 구체적인 지령이었고요. 2020년 2월 25일 미래통합당의 창당 효과를 최소화하고 질을 멸렬시켜 4월 총선에서 진보 세력 재집권하라. 2021년 4월 19일 서울, 부산 재보궐 패배 후 민심을 반보수 투쟁으로 돌려세우기 위해 실전 투쟁을 책략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령이 있었다라는 게 한 조간신문의 취재 내용이고 구속영장이 기재된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재판까지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보도에 따르면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고 현 정부의 국정원과 현 정부의 경찰이 수사한 것인 만큼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꽤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문가 모셨는데 외교부 국방부 출신의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 신범철 센터장님, 구체적인 지령들이 꽤 많아요. 특히 조국 국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구속 관련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보면 총선 때 자유한국당을 참패로 몰고 황교안에게 책임을 들시오라라는 게 국정원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지령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간첩이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명천지의 간첩이 있겠느냐 21세기에. 그런데 이렇게 암약 중이었다. 이런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 충격적이고요. 결국 북한은 북한에게 유리한 대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간첩을 활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측의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집권 여당과 그것을 반대하는 야당 입장에 있을 텐데 야당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 같아요. 동시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한미동맹, 그렇기 때문에 반트럼프, 그리고 한국의 대북 억제력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스텔스 도입에 반대하는 이렇게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활동해온 그런 간첩들이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예, 특히 조국 장관 사퇴는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책이다라는 여론을 형성하라는 게 국정원 수사와 이 보도들에 따르면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이었다는 거잖아요. 10월 20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이 왜 조국 전 장관 역성을 든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조국 장관이 다음 대통령감이다 생각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자신들 스스로의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 혐의와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과정에서 과거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산호맹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것도 북측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겠죠. 산호맹 사건까지. 네. 자,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단서하에 자, 통일연구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이들의 정체,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충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에게는 혐의가 적용된 거고 지령을 하달했다라는 게 북한의 공작원들이잖아요. 아까 뭐 어디라고 했었죠? 문화 교류국? 과거 225국? 통일연구원에서 연구 많이 했으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문화교류국이라는 게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래요? 대남 공작 부서입니다. 대남 정보 수집하는 아주 오래된 부서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남쪽에다가 간첩을 난파시켜가지고 정보도 수집하고 포섭도 하고 이제 이런 활동을 했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7년에 그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 씨가 예. 이제 경기도에서 피격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난파 간첩에 의해서 이제 피격이 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암살됐잖아요. 그 배후가 문화교류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사회문화부였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문화교류국이죠. 그만큼 굉장히 많은 간첩 활동을 해온 백두혈통까지 남한으로 이미 망명한 백두혈통을 요원을 모여서 암살시킨 배우가 바로 여기였다. 그렇죠. 그만큼 아주 오랫동안 간첩 활동을 했던 곳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한 혹은 한국에 굉장히 그 북에 더 유리한 어떤 정치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단지 그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도 상당히 그 깊게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좀 충격적인 것은 이제 조국 사태 때도 뭔가 이것이 사실은 뭐 이제 보수 세력이 뭔가 검찰 개혁이나 촛불 민심의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를 네. 뭔가 저지하기 위해서 보수 세력이 책동한 것이다라는 네. 식의 여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놀랍게도 여권의 문제 의식이나 주장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그들이 어떤 지령으로 사주를 했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서 그렇게 일치됐다는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굉장히 여권의 문제 의식과 이들이 활동해온 내용이 굉장히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총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참패를 하게 하고 그것이 황교안 대표의 잘못인 것으로 몰아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물론 북이 원하는 대로 어떤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한 결과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결과는 일치했다. 결과는 일치했고 또 여권의 문제의식과도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 노파심 때문에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좀 사족을 좀 달면 방금 말씀드린 북한이 하달했다라는 주요 지령 내용은 오늘 조선일보가 구속영장 내용 일부를 입수해서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한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범철 센터장님, 일각에서는 아니 대명청제에 이렇게 어설프게 북한이 공작을 하느냐 혹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뭐랄까요 이 의혹 자체를 좀 폄하하려는 논평도 있는데 앞서서 김수경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 2559이라는 데가 그냥 어설픈 조직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유서가 깊은 대남 공작 부서고 이한영까지 암살에 성공했었던 조직이라면 쉬이 무시하거나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되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도 알고 있었고요. 제가 설명을 다른 각도에서 드릴게요. 북한의 대남 간첩 활동은 세 가지 부서가 있어요. 지금은 내각 차원에서 문화교류국, 과거 225국이었던 거고, 그거는 과거 노동당의 대외협력부에서 있었던 거고요. 지금 노동당의 통일전선부가 또 대남 간첩 활동을 하고, 또 북한 군에서도요, 정찰총국에서 예.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식별해서 체포해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이것이 사실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따라서 외교 안보 이슈에서만큼은 사실은 여야가 없고 이런 간첩 활동이 식별됐을 때는요. 사실 정부 여당이 움츠려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를 알리고 그것을 갖다가 엄단했을 때 오히려 그러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가 다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포섭된 이런 활동가들이 예컨대 중요한 선거나 조국 전 장관 국면을 앞두고 이런 여론을 조성했을 때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여론이 소위 조작될 수 있다라는 목적과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까? 북한에게는? 그렇죠. 그게 간첩 활동의 목적이었잖아요. 과거에는 체제 전복 그리고 테러, 암살 이런 것들이 주라면은 요즘에는 여론전, 심리전이 어떻게 보면 국가 공작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첩들을 통해서 한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북한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1차적인 목표일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오늘 한 조간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영장에 적시됐다라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고요.